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관악을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출마해서 정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변희재라고 합니다. 예. 지금 예비후보 기간에는 이런 사무실 안에서만 간단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소하고 뭐 불편하신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선거법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관악에 들어와서요. 물론 저는 서울대학 다닐 때 여기 관악 유권 지역이라는 고시촌, 그 대학동에서 5년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낯선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한 15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가 뭐 야돈이 뭐니 떠나서 굉장히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천을 받다 보니까 주로 고시촌 대학동이나 지하철역에 주로 서 있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뭐 한번 시장을 들어가 봐도 이제 이른바 국가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종북척결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현실인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 입장에서 자기 정말 이 삶 꾸려나가기도 어려운데 웬 종북척결 이거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듯이 김무성 대표가 이 시장바닥에 들어와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악을에다 예산폭탄을 퍼붓겠다고 지금 말하고 다니는데 제가 지금 저쪽 왼쪽에다가 이미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헌법 제24조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오직 국익을 위해서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관련된 헌법 조항에 지역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 국가와 국익입니다. 즉 관악을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관악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국가만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즉 국민의 대표지 사실은 관악을 지역의 대표는 아닌 겁니다. 맞습니다. 단지 관악을의 지역 이익과 국익이 합치되는 건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 측근이 후보로 나왔다는 이유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엿다가 퍼버리겠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직무를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저건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따지면 회사로 따지면 횡령이나 마찬가지죠. 공적 세금을 그냥 자기 선거에 갖다 퍼붓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순천 선거 때 이정현 지금 현 최고위원이 순천에다가 예산폭탄 퍼붓겠다 그랬을 때는 야 호남이니까 한번 좀 이해해주자 그랬는데 이거 한번 성공하니까 이제 재미가 들여서 선거만 있으면은 여당 대표는 다 가서 예산폭탄 퍼붓겠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현재 지역구가 국회 지역구가 246개인데 다음 총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지역구에서 예산폭탄 퍼붓겠다는 거짓 공약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실현되면은 완전히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공약을 여당이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 선거는 아주 특수한 이유로 벌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최소한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그 5년 동안 그리고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야권을 완전히 주도한 핵심 종북 세력이 정당 절차에 의해 해산돼서 벌어진 선거입니다. 그러면 그 특수하게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던 재보선과는 분명히 다른 프로세스로 일이 진행된 거는 아주 명확반약했습니다. 왜냐? 통진당이 규모는 작지만 야권과 좌익 세력의 아주 중심 핵이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통진당 해산되기 전에 토론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한 건데요. 이 핵이 분열됐을 때 어떤 다른 이념 세력들이 다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튀어나오는 이념 세력으로 인해서 재보선은 이념판이 벌어질 거다. 자, 제가 말한 그대로 정동영과 국민모임이라는 아주 좀 통진당은 약간 다른 그렇지만 더 강경한 좌익 세력이 지금 관악을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정동영 씨의 발언만 보면은 통진당보다도 더 왼쪽입니다. 한쪽으로 통진당 세력은 북한 김정은이고 김정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입을 다물죠. 침묵, 입을 다무는데 정동영 씨는 대놓고 그것도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때 김정일 정권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는 합리적인 정권이라고 얘기를 통진당보다 더 왼쪽이고 더 정북에 가까웁니다. 이 표현만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악을에서 현재 정동영 씨의 그 바람은 그래도 거센 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악을에서 그동안에 이 세민년을 찍어왔던 이 이른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가 좀 식상한 부분. 그래서 지금 광주도 좀 한 이상하잖아요. 광주도 지금 세민년이 밀리고 있어요. 무소속 촌정배한테.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세민년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일단 무소속이라고 얘기하는 정동영 씨가 지금 갑자기 지금 파고를 막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물론 정동영 씨의 이 정말 극좌적 실체가 드러나면은 바람은 죽겠지만은 현재 여기서 계속해서 이 세민년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식상하고 기력다한 세민년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을 찍자. 그래서 지금 좀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반면 새누당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일단 여기는 판을 안 키우고 그냥 지역민들에게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는 사기죠, 사기. 퍼볼 수도 없어요. 그럼 관악에다 예산 폭탄 퍼부면은 관악 갑은 가만히 있습니까? 동작을이 가만히 있습니까? 동작 갑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금 유권자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여당 대표라는 분이.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대로 갈 수 있겠냐? 그냥 그런 식으로 유권자 속여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이미 새로운 이념 세력, 새롭지만 사실은 통진당보다도 더 낡은 이념을 갖고 있는 이 정동영 세력이 관악을에 들어오면서 어제 여기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그냥 칼을 휘두르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이상 새누리당이 아무리 그냥 지역민들에게 예산 퍼보겠다 달래면서 가려고 그래도 판이 안 커질래야 안 커질 수가 없어요. 안 커질래야. 물론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정동영 후보 쪽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게 박근혜 정권 심판하겠다 칼 쓰고 나오면은 원래는 여당 후보가 박근혜 정권을 방어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 때리려면 때려라고 우리 당 아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권은 너희가 알아서 싸우고 우리는 지역민들에게 그냥 예산 퍼부면서 가겠다 그래서 싸움이 잘 안 붙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끝까지 이게 안 붙을 수 있겠냐 이 상황에서. 아닙니다 이건. 이건 원천적으로 통진당 해산으로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념판이 될 수밖에 없고 지역민들 볼 때는 이념판이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념이라는 것은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기초 설계거든요. 그거를 포기하고는 갈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물밑에서 이제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이건 터지게 돼 있다. 언젠가는 정동영발 이념전쟁이 새누리당이 그 이념전쟁에서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가서 저 논리를 막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관악을에 들어와 있는 후보 중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은 뭐 정의당이나 노동당은 어차피 정동영 씨랑 같은 계열이고 이 부분에서 약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 후보가 전데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후보는 그 전쟁을 포기하고 있고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나가서 막아야 될 거고 그럼 결국 사실상 한 선거가 진행되면은 정동영 씨하고 저하고 거의 좌우 이념 전쟁으로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널A에서 한 10시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변희재라는 무소속 후보가 정동영에 대해서 통진당보다도 더 종북스러운 인물이라고 욕을 하더니 그래도 출마는 정당하다고 얘기했다. 이게 무슨 전략이냐? 전략이 아니라 저는 제 생각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념 자체는 통진당보다 더 왼쪽이어서 만약에 정동영 세력이 대한민국을 집권했다가는 제가 북한까지라고는 얘기 안 하고 쿠바 정도 돼, 쿠바 정도. 제가 볼 때는 쿠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집권했다가는. 저는 이거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지만 정동영이라는 그 세력이 세민연에서 탈출해서 한번 제대로 독자 세력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랑 처지가 비슷해 보여요. 그 세력도 왼쪽으로 탈출 방향이 제가 볼 때 아쉬운 게 오른쪽으로 탈출했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탈출해가지고 이상이 가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세민연 새누리당의 이 거대 양대 기득권 이젠 둘 다 보니까요 문재인 씨가 요즘에 오른쪽 클릭하면서 둘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점점 더 둘 다 공무원화가 돼가고 공무원화 돼가면서 이제 정당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구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당이. 이 정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간 게 저와 애국세력이고 어쨌든 정동영 씨도 저걸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동영 씨와 동병상련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양당 체제 가지고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메시지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무속끼리. 원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에다가 막 퍼주겠다고 논의하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 왜? 헌법상 국회의원의 기능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 다 빼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공개 토론, 공개 논쟁은 아마 저와 정동영 씨밖에 안 할 거고 나머지는 다 도망갈 거니까 그걸 주도하면서 양당을 때려 부수고 최종적으로 누가 정말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느냐 그걸로 이번 재보선은 결판을 내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이제 대충 세팅이 됐지만은 온갖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선거를 처음 출마하다 보니까 온갖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사진 촬영도 이상하게 되고 현수막도 이상하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야 이거 내가 왜 여기 들어와서 이 생고생하나 이거 계속 그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안 들어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선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시작했을 때가 지난 1월 달에 이 통진당 해산 이후에 한 달 지났죠. 김무성 대표가 재보선은 지역 일꾼으로 승부하겠다 그 말 딱 듣고 야 이건 아닌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출마 안 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출마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정동영의 그 이념 세력이 관악을 뒤덮으면서 지금이야 새누리당이 이겨 보이죠. 어차피 여기는 30년 동안 새누리당이 한 번도 못 이긴 선거예요. 그러면 새민년 통진당보다 더 왼쪽 세력이 이 판을 장악하고 국회에 완전히 이제 진입하게 되는 그런 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 제가 나왔기 때문에 승패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논리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 1월 달에도 사실 제가 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 싸움을 애국진영에서 누군가 하나 나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우파 혹은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 국민들이 원하는 그 목소리가 선거판에서 완전히 묻히고 좌파들이 그냥 완전히 이념에서 승리한 듯이 왜? 그걸 해야 될 새누리당이 싸움을 피했기 때문에 그런 짝이 날 게 뻔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예측한 그대로입니다. 역시 저는 어렵지만 잘 선택했다. 혹시 그때 만약에 제가 머뭇거리면서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제가 이 선거 출마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 끔찍했겠죠. 제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그냥 머리 싸매고 출마했어야지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들어왔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떤 또 실수가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선거는 이념 전쟁, 그것도 아주 비생산적인 이념 전쟁이 아니라 통진당 해산 이후에 야권을 움직였던 중심액이 파괴된 이후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건 관악을 지역님과 물론 국민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선거, 각종 토론 기획들 꼭 저 혼자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정동영 세력이라는 그 또 다른 이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와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이 선거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주면은 지금 아마 이 밑바닥 조직에서야 제가 밀리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조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관악을 유권자는 물론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냐는 그 논쟁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처럼 맨날 지역 다니면서 이거 세금 퍼줄게요 세금 퍼줄게요 이게 전부 다 헌법 위반이었다는 그 진실을 알려드리면 순식간에 판세가 뒤집어져서 정말 기적같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